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5,621명.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 매일 5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던 거예요? 8시. 집에서는 7시 한 40분쯤 나왔죠. 오늘 번호표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스크 있네. 네. 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못합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일은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최근 더 연기.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또 그 체력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앉아서 뭐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공포가 일상이 되다 보니 감염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방역과 함께 공포와 불안을 막기 위한 심리 방역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심리 방역이란 무엇이고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요즘 몸도 또 마음도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심리 방역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 서울시 코비드-19 김현수 심리지원단장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김은지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이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몸도 감염에 대한 공포 자체도 있지만 네. 이 마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그렇죠.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음의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가 잘 협력이 되어야만 이 감염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불안과 공포가 커져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재난이 심리 재난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심리 방역을 통해서 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코비드 심리 지원단을 만들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 통합 심리 지원단이라고 하는 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만들어서 네. 시민의 이런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현재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코로나19가 참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네. 좀 장기화될 것 같다. 다들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이게 좀 오래되니까 불안하다. 또 공포를 느낀다. 심지어는 좀 공황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규모 감염으로 넘어가면 공황 패닉이란 이 감염 패닉이란 말도 쓰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증상에 대한 불편, 혹시 상상 코로나 이런 말도 나오면 코로나요? 코로나도 예. 나오면서 네. 조금이라도 열이 미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으면은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전화나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답답함, 이 정책에 대한 답답함이나 또 이런 앞으로의 그 장기화됐을 때의 대비책 이런 것에 관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전화가 더 많이 오겠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우리 인구 구성에서 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희 이런 그 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서 예.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상담 전화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네. 초기에는 5, 60대 그 이제 연령층만 걸린다고 하다 요즘에는 그 20대들도 맞아요.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인 그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대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를 예.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0대 같은 경우도 감염이 점차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외출 같은 거 좀 안 하고 좀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이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아이들도 정말 답답하고 네. 또 부모님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애기 한 명씩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좀 짜증이 많이 종일 갇혀 늘어나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심리 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심리 방역이 왜 중요할까요? 네, 사실 에볼라, 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치면서 저희가 그 질병 자체, 신체적 질병 자체의 여파도 크지만 네. 사람들의 이 마음의 여파도 굉장히 크다. 네. 이런 마음의 여파로 인해서 어떤 심리 정서적 장애를 갖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너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예, 예. 네. 또는 화가 나서 예. 자기의 감염을 전파시킨다든지 이런 현상도 다 이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염 재난이 있을 때, 감염 재난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정 이거는 굉장히 서로를 위한 의무고 약속인데 이런 걸 잘 수행하려면 네.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그렇죠. 이걸 사회적인 들여다봐야 문제. 되는 문제 네, 같은데 네, 네. 김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활이 편하면 아이들을 많이 잘 도와줄 수 맞아요. 있는데 예.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벌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들의 심리 방역이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요. 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혹시 그 감염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감염병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증상, 네. 증후 네. 이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감염병 스트레스에 관련된 4가지 예. 중요 증상 발표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내가 걸릴까 말까 이런 네. 불안, 공포. 네. 또 내가 걸렸을 때 주변에 전파할 거에 대한 공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상담 전화도 밤에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불면. 걱정돼서 잠이 안 예, 오는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예. 뭔가 맞아요. 감염 원인데 맞아요. 여기 있어요. 솔직하게 이제 대하지 않지 않나 이런 걱정. 예. 누가 주변에 대한 기침하면 네, 갑자기 그런 피하게 예. 되고. 경계심도 생기고 네.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바깥에 못 나가겠다. 네. 그러면서 일상생활 리듬이 깨져서 네. 내가 무기력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공포와 분리 단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질병 자체에 대한 공포죠. 네. 더군다나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자신에 대한 질병에 대한 공포, 또 예. 본인이 전파시킬 거에 대한 네. 공포 두 가지가 있고 예. 이런 공포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 왜 이게 생겨가지고 이 병이 그렇죠. 생겨 그런 거죠.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예. 가족적인 맞아. 문제.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걱정하는 게 현재 우리 시민들이 네. 공포의 단계를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네. 분노의 단계로 갈 때 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혹시 집단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어서 예. 네. 이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잘 일어나지 않도록 잘 납득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생긴 지 이제 한 달 정도 네. 넘었으니까 이제는 네. 분노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측을 하시는. 네. 그럼 예. 분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 네. 공격할 대상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희생양을 네. 찾거나 아. 또는 정부에 대한 지나친 그동안 예. 신뢰가 예. 이제 역전돼서 또 비난하거나 예. 이렇게 또 사실 지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도 민원이 맞아요. 더 많이 예. 생긴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서로 참고 기다려주는 이제 그런 인내심이 예. 점차 사라져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국적으로 지금 개학이 3주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제 정말 내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게 위험한 건 아닌가 하면서 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이제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공포감에 휩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 친구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몇몇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엄마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어른들이 굉장히 캐치하기 어려운 게 얘네들이 연령별로 또 증상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네. 주로 분리불안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
네, 그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제 감염이 되면 네. 아이들이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엄마 아빠랑. 예.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예. 그러면서 퇴행을 하거나 손빨기,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초등학생, 예. 중학생은 양상이 다른데 네. 얘네들은 이제 학교에서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네. 아니면 과잉 행동, 아니면 오히려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불안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애가 요즘에 뭐가 좀 다르다. 그러면 혹시 이게 그런 거에 관련된 건가 하고 한번 짚어보시면 좋아요. 네. 초등학생들은 좀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나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저학년들은 미취학이랑 좀 비슷하고요. 고학년들은 청소년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래 관계에서 공격성이나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네. 불안해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감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단 신체 증상, 신체. 평상시 느끼지 않았던 신체적 불편이 나타난다는 거. 또 두 번째가 불안 증상이죠. 예. 불안과 공포, 불면. 또 최근에는 약간 이제 우울해진다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우울감.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네. 이제 가뜩이나 사는 게 어려웠는데 네. 더 어려워져서 세상이 이렇다면 막 죽고 싶다라는 아주 극단적 극단적인 선택. 예.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제 예. 딱 감염 스트레스를 완전히 정확하게 자가 진단하는 그런 확실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1577-0199라는 전화번호 포함해서 네. 여러 우리 현재 도움을 준다는 그 공적인 전화번호 꼭 전화 걸어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즘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한 15,000명에 이르는 네.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혼자 14일 동안 외출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자가격리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가격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염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다른 서양에서도 자가격리자분들이 협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분들에게는 사회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예. 정말 협조해줘서 고맙다. 그렇죠. 네. 그리고 14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을 절대 고립되거나 단절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예. 늘 연락하고 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표현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 또 가족들도 네. 자가격리되면 사실 전화로 감염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전화 또 자주 연락해서 걱정해주고 그래서 이 자가격리 시간을 메르스 때 보니까 더 좋은 시간으로 보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다시 연결이 됐다. 이런 그 얘기도 있어서 이 시간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핵심은 주변에서 따뜻하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거. 예,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네. 김은지 이사께서 아까 아이들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그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자가격리가 되면 이게 어른이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생겼나 네. 아주 심플하게는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네. 천천히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른이랑 비슷하게 연결돼 있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왜 애들은 또 학교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피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 참 훌륭하다. 자가격리하는 게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네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면 네. 또 재밌게 놀자.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오늘 왠지 좀 더 위로가 되는 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일단 확진자들 심리 상태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왠지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내가 감염을 시키면 어떡하나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심리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소속돼 있는 병원에서 실제 확진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문 진료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가장 걱정은 자기 걱정이죠, 일단.
현재 약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약이 없어서. 예, 자기 걱정.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 감염병의 특성상 혹시 감염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가족이나 누구를 전염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죄책감과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이 감염이 생겼나 하는 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신 분도 있어서 사실은 확진자분들의 심경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심리 방역이 꼭 필요한 그런 많은 분들이 지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에서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을 발표하셨어요. 네.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안 나왔는데 마음 백신이 먼저 나왔군요. 네. 이제 백신이 곧 개발될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을 튼튼히 해서라도 면역력을 강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대비해서 7가지 백신을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격려 백신인데요. 격려 백신.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는 격려 백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돕고 또 지금 대구 힘든데 대구를 지원해주는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긍정 백신이 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조하는데 본인의 개인 위생 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이것도 타인을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 백신 또 지식 백신. 사실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건강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지식 백신이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데요. 끝이 온다는 거 곧. 그래서 많은 감염은 주기가 있고 종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 백신.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고 이제 끝으로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거든요. 이럴 때 정말 이성의 힘을 갖고 본인의 자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균형 백신. 이게 현재 우리 마음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마음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해집니다. 김은지 이사님, 요즘에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나가자고 조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부모 심정에서도 나가고 싶긴 한데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은? 사실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이들이 많이 조르고 혹은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형제 간의 다툼이 그렇게 많아요. 갇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 예민해져 있으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엄마 아빠도 코로나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대화를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음 건강 부모 지침에도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네, 저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계약이 미뤄지면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지에 관련해서 이제 백신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음건강 부모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염병의 그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쾌유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 분께 들을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의 심리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 주신 많이 말씀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